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포천시 경제환경국의 2025년 계획 브리핑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삶, 이 두 가지를 포천시가 어떻게 함께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그 계획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포천시의 내년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특히 중소기업 지원하고 또 그 지속가능한 성장,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네, 단순히 뭐 사업 목록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지, 또 이게 지역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역시 중소기업 지원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해외 시장 진출 돕는다는 해외 지사와 지원 사업. 이거 보니까 코트라, 그러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랑 연계해서 기업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네요. 네,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사실 해외 판로 개척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기는 좀 벅차죠. 네, 그리고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것도 있더라고요.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아, 이것도 현실적인 지원이네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무역 종합 지원센터, 그 덱스터라고 하죠.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털 무역을 한 곳에서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텍스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개별 기업에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그런 큰 그림 아래서 추진되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외 팔로 뚫어주고 일하는 분들 주거 문제 덜어주고 또 디지털 전환 도와주고 이게 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틔우는 방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게 결국엔 또 좋은 일자리 만들고 지역 경제 살리는 길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그 덱스터는 이미 48개사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니까 7월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상담회 열고 11월에는 일자리 박람회도 계획되어 있네요. 기업이랑 뭐 구매자, 구직자 직접 연결해 주려는 노력도 계속하는 거고요. 네, 그런 직접적인 매칭 기회도 중요하죠. 근데 소상공인 지원책은 좀 어떤가요? 그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아, 특례 보증이요? 이게 이제 신용도가 좀 낮아서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금융기관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좀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아하, 문턱을 낮춰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뭐 경영환경 개선 지원도 있고 특히 그 포천사랑 상품권 20% 특별 할인 이건 시민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 맞아요. 상품권 할인율이 20%면 정말 큰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월 평년 판매액이 작년보다 32%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32%요? 네. 이게 단순히 소비 촉진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이렇게 순환하게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자금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리천 기반 조성, 이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거. 네, 국제적인 캠페인이죠. 그래서 포천시도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또 연료전지 발전소랑 연계해서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한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뭐 악취 관리라든지 운악산 구름길이나 태봉 근린공원 같은 휴식 공간 만드는 계획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 사업들이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제 성장, 환경 보전,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 이게 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상호 보완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이게 새로운 에너지 산업 기반을 만드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공원이나 뭐 복합 체육시설 같은 생활 SOC,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늘리는 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게 또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게 만들고 그러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계획들이 다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요약해보자면 포철시는 2025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힘껏 밀어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리고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다지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포천 시민이라면 뭐 상품권 할인 혜택이나 더 좋아진 공원, 늘어난 일자리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네. 기업 거라면 각종 자금 지원이나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계획들이 그냥 잘하겠다가 아니라 해외 진출 10개사 지원하겠다. 상품권 판매액 32% 늘리겠다. 같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된다는 점이에요. 아, 목표가 명확하군요. 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브리핑 자체가 정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나 기업들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포천시의 2025년 계획,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좀 힘을 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정말 야심차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자원이 좀 분산되면서 각각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포천시가 이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